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지요.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세대 포이론이나 어떤 세대를 나이를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청약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비대위원들에 대해 기자가 묻자 좋은 분들은 또 좋은 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잘 설득드리고 진정성 있게 설득드리는 시간과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또 공개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하지요. 이어 비대위원들의 어떤 점을 보고 있냐는 질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 여러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한동훈 비대위의 위원 한 명의 노인 비하 발언이 터졌지요. 민경우 소장은 지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라고 말하며 웃었다는 거지요. 자,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어떤 세대를 나이를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은 세상에 해롭다. 좋은 분들은 또 좋은 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다.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 라고 하루 전날 말했던 한동훈의 기준에 맞는 게 있습니까? 한동훈의 인사검증 능력은 이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하여금 증명이 되었지요. 인사 때마다 폭망이었습니다. 미국까지 가서 인사 시스템을 배웠다면서 말이지요. 자, 더 큰 문제는 대한노인회의 분노지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민경우의 비대위원직 사퇴와 한동훈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냈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민경우 소장 비대위원에 임명한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한민국 건국초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아시아 최빈국인 나라를 위해 서독의 광부로 간호사로 파견되고 열사의 땅 중동에 30만 명이 수로공사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월남전에 목숨까지 바쳐가며 참여해서 달러를 벌어들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립, 마산 수출 자유지역 설립, 창원 공업단지 건설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경제 10대 경제 강국의 기초를 다진 유공자들이신 노인 세대를 빨리 돌아가시라는 망언을 한 것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비대위원장의 망언과 무엇이 다른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천만 노인 세대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노인들 빨리 돌아가라고 망언한 민경우 소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기를 바란다. 자, 김호일 회장은 M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국의 노인들이 대한노인의 중앙회에 전화를 많이 걸고 있다.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하자는 사람도 많은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거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사과하러 갔던 자리에서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에 싸다구를 날렸던 노인 회장이 아닙니까? 한동훈은 방문 때 민경우 사진 일매 지참을 조언합니다. 자, 김경률도 비슷하지요? 조국 장관을 의식한 것 같은데 대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조국 정경심 재판에 IT 전문가로 활약한 박지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경률 회계사의 한동훈 비대위 합류를 축하드립니다. 김경률 님이 어떤 분인지는 물론 그의 대표작인 베스트셀러인 조국 흑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굳이 직접 조국 흑서를 읽어보는 수고를 하실 가치까지는 없고요. 제가 쓴 조국 사태의 재구성, 연재 중 딱 2개의 기사만 읽어보시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단시간에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권경의 김경률의 허황하고 허탈한 조국 펀드 주장, 카더라와 음모론의 막장 조합, 조국 흑서. 역시 한동훈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자신의 고매한 지성 수준과 짝짝꿍이 참 잘 맞는 적합한 인재를 잘 등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렴 위원장과 위원의 수준이
기울어짐이 없이 잘 맞아야 비대위의 바퀴가 굴러가기라도 하겠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박지훈 대표가 썼던 컬럼 권경의 김경률의 허황하고 허탈한 조국펀드 주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요. 김경률은 감사보고서 등 자료들을 며칠을 분석했느니 참여연대 동료들은 다 침묵했는데 혼자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느니 우리나라 최고 경제 권력 삼성을 상대로 10년 20년 싸워왔다며 자기 검열 확실하다는 장담까지 동원하며 편죽을 울리는 데에 말잔치를 아끼지 않았으면서도 정작 자기가 발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경률은 검찰처럼 조국 부부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한번 해본 것도 소환조사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기껏 감사보고서나 신용정보 같은 공개된 서류들을 며칠 분석해본 정도에 불과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대놓고 장담한 것이다. 허풍도 이런 천하의 허풍이 없다. 법원의 판결들에서 일관된 결론은 고링크 피의와 WFM에서 범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조국 부부와는 전혀 무관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경률은 해당 방송에서 국민들을 크게 기만했다. 자,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성한 비대위의 면면이 참 가관입니다. 구자룡 변호사, 민경우 소장, 김경률 대표, 박은식 대표 모두 보수 방송과 구구 유튜브에 나와 야당 공격에 앞장서온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을 대통령 직할부대로 만드는 것으로 부족해서 국민의힘을 구구위원회로 만들 셈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구성은 혁신도 국민도 없습니다. 역대급 막말 지도부를 탄생시켰을 뿐입니다. 민경우 비대위원은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며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그건을 일삼은 인물입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결혼과 출산에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20세기 박은식은 이승만 탄핵을 추진했지만 21세기 박은식은 이승만 복권을 추진한다고 발언한 망언 제조기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람들을 내세우다니. 한동훈 비대위원은 국민이 우습습니까? 오직 야당 탄압을 주도할 극우 농객만 찾았습니까? 국민의 삶과 경제는 무너지기 직전인데 오직 야당 타도에 골몰하는 여당 비대위원장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연설로 밝힌 동료 시민과 나라 미래만 생각하며 헌신하겠다는 발언은 기만이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극우 농객들을 앞세워 총선을 민생 정책 대결이 아닌 정쟁의 막장극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이 지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다.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으니 민경우라는 운동권을 포섭한 것인데 말짱 꽝이 됐지요. 운동권은커녕 노인들과 싸울 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초보의 폭망이 하루가 안 걸린 것인데 이런 역량으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총선은 또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또 한동훈이 시급할 인물이 있지요. 옥중 투쟁 중인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3년 12월 28일 오전 9시에 김하중 변호사를 접견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내겠습니다. 한동훈 취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586 국회의원들을 특권층으로 몰아붙였는데 나는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으면서도 아직 용산구에 있는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반면에 한동훈은 나보다 10년이나 어리고 평생 검사밖에 한 일이 없는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고 재산도 나보다 40억이나 더 많다. 과연 나와 한동훈 중에서
누가 특권층인가? 한동훈은 특권을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악법이라고 단정하였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이 말하는 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정치인이 되었으면서도 마치 오래된 민주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역시나 취임사가 마치 부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 수감 생활 중에 하루 2번 108배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며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물리치고 다시 민주공화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옥중에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송영길이야말로 진짜 투쟁이요, 진짜 싸움이 아닙니까? 검찰권이라는 지상 최대의 갑옷을 입고 있었으니 맨손 맨몸으로, 그것도 갇힌 곳에서 오직 신념과 의지만으로 싸워본 적이 없으니 그냥 노인해 나가서 사과나 잘하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